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7기 1년을 맞는 시점에서 고양시의 1년을 노동의 관점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과 정의가 있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이 당당한 고양시를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양시의 노동 분야의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고 또한 개선을 기대해 왔습니다. 과연 고양시는 노동이 당당한 환경을 위해 지난 1년간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지적했던 문제점들은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 7월 6개 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2017년부터 1단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을 그리고 3단계로 민간위탁기관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에 발빠르게 당시 최성 시장님도 2017년 연내에 고양시 비정규직 1,2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또한 정규직화에 대한 요구가 나올 때마다 정부의 매뉴얼이 나오면 정규직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정부에서는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3단계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의 공은 지자체에 넘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원콜센터를 직영으로 돌렸고 경기도도 7월까지 정규직화를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 일자리 상담사들도 정규직화되었습니다. 같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인 안성시에서도 직업상담사들은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광주 광산구는 전체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었던 민간위탁은 위험과 책임의 외주와 열악한 노동 조건에 비례하는 예산 낭비, 부정부패, 고용 불안정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해 왔으며 이는 지난번 청소용역 관련한 우리시의 사례에서도 드러났으며 이는 지난번 청소용역 관련한 우리시의 최근 감사 결과 업체의 과다 산정 금액만도 7억 6,500만 원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대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에서는 그 어떤 움직임도 보여지지 않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정부에서 지자체의 자율에 맡긴 3단계 정규직화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정규직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시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계획안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생활임금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하여 고양시 민원콜센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저는 고양시 민원콜센터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짚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이후 고양 민원콜센터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었을까요? 그간 업체도 바뀌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개선된 점은 신기하게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의 형태를 짚을 수 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효성 ITX와 고양시는 위탁 용역이라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했었고 이에 대해 본의원이 옳지 않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로 계약한 주식회사 KTIS와의 계약 역시 여전히 위탁 용역이라는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면 마땅히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1단계에 해당되어 정규직화가 완료되었어야 하며
위탁이라면 또한 당연하게도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위탁 용역이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들 모두를 피해왔으며 지적 이후에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임금의 적용입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생활임금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여전히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분들이 14명에 달하고 있고 임금을 성과금의 형태로 차등 지급함으로 인해 이분들이 체감하게 되는 노동의 압박과 강도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용어인가 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시정질문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면서 휴일 근로수당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하며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개별 서면 동의가 아니라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평일 대체 휴무는 대체 수단이 되지 않으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똑같이 지적을 했음에도 여전히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몇 가지 사안조차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민원콜센터와 시 사이의 계약 형태를 위탁 용역에서 민간 위탁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생활임금이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위법 행위가 시가 계약한 민간위탁 업체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최저임금법 위반 내용에 대해 지적한 이후 시는 노조 측과 현재 단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노조 측에 제시한 단체 교섭 요구안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직 전 직종 토요일 8시간 약정 유급 휴일을 무급 휴일로 변경하겠다. 다시 말하면 소정근로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이렇게 노동 환경에 있어 후퇴한 안을 버젓이 내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현행의 퇴직금 누진제를 퇴직금 단수제로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제45조 벌칙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길 것을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법률 자문이나 노무사 자문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지난 2003년 교섭 때도 같은 법을 어겨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시가 모를 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알고도 이렇게 법을 어기는 안으로 제시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축소와 퇴직금 누진제의 변경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처우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태보적 발상입니다.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고양시는 105만 자족도시를 꿈꾸며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산, 안양, 부천 등 우리보다 작은 시에도 있는 노동회관조차 없습니다. 물론 노동회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익이 전격적으로 개선되진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 감종 노동자 보호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양시에는 다기다양한 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의 노동회관이 제 역할을 다하여 비조직된 노동자들, 청소년 노동자, 감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의 쉼터, 힐링 공간, 교육 공간이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본의원은 노동회관의 건립이 고양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또 노동회관이 건립된다면 노동회관의 쓰임새가 앞서 말씀드린 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근로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식민자재 용어로 청산 대상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 조례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노동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만을 고려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고 노동자의 존엄을 바로 세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명칭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노동의 가치를 세워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동 업무를 전담하는 노동국을 단독국으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놓여 있는 2019년 고양시 노동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근로를 부르짖던 그 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현실에서 본 의원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또한 시를 꾸려가는 일원으로서 척박한 노동 현실에 놓여 있는 고향 시민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상호 의원님께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일괄 개정 조례 등 일괄 개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정부의 3단계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전부 이제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으로 맡겼지만 정부 스스로가 사실상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을 정기적으로 전환했을 때 임금 테이블이 이제 거의 준공무원화 되는데 그쪽에서 임금 테이블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건가, 그리고 거기에서 승진과 승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것들이 아직 마련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 분야에서는 특수직으로 전문가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행정과 함께 접목돼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지침을 정부가 준다면 그리고 주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정부 지침이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 반대 의사가 전혀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실상 이 인원의 폭이 너무나 과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고양시에 고정적으로 이 인원들이 다 업무에 직무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또 제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개선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차제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 용역 생활피임을 청소 용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는 계속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거나 제도를 바꾸는 데는 아직까지 많은 미흡한 점이 있음을 사과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정규직화 문제와 민간 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2월 민간위탁 사무는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정책 추진 방향 발표일 당시 근로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마련 예정인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고용 안전 및 처우 개선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민간 위탁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수탁기관, 노동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동기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복지관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현재 경기도 내에는 17개 시군에서 노동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노동복지관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노동복지관 건립을 위한 첫 단계로 노동복지관의 설치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고양시 노동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9월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노동복지관 건립에는 오랜 기간과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시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공공시설 및 임차 건물을 활용하여 먼저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동복지관이 건립되면 타 시군 운영 현황 검토 및 노동 관련 단체들이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단체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의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이어서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민원 콜센터 계약 형태를 민간 위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민원 콜센터는 2007년 10월 고양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 1월까지 민간 위탁 운영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민원 콜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 및 상담 시설, 장비 시스템 등의 사용 권한 문제로 인해서 2013년 2월부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 공개 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현재 운영 형태인 용역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위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차후 민원 콜센터 사업자 선정 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원 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원 콜센터 상담사의 기본급은 대부분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상담 경력과 업무 성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금으로 인하여 일부 상담사가 고양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담사의 평균 임금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평균 임금보다 다소 높은 202만 9천 원의 생활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사의 노동 압박과 강도는 2018년의 경우 44명의 상담 인력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상담 인력 7명이 증원되어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 콜센터 안내 멘트 및 악성 민원 응대 시스템 등 운영 개선을 통해 노동 강도는 다소 해결됐다고 봅니다.
이어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민간 위탁업체의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원 콜센터는 2008년 3월부터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인 효성 ITX 주가 2019년 1월 말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KTIS 주가 새롭게 선정되었고 고양시 운영사, 상담사 간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건의함과 운영사에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담사들이 애로사항과 운영사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법 행위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못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위법 행위를 알려주시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상담사와 시민이 만족하는 고양시 민원 콜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정 근로시간의 축소와 퇴직금 누진제의 변경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며 노동자의 처우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태부적 발상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는 전국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와 현재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상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시에서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정 근로시간 축소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면 토요일 8시간 약정 유급 휴일을 무급 휴일로 하자는 요구안은 고용노동부 소정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맞추고자 제시를 하였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축소되면 시간급 단가가 인상되어 초과 연장, 휴일 근로 수당, 연가 보상비가 인상되는 등 노동자에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누진제 변경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개정 이후 신규 입사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의 규칙 변경은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문일답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일정과 별개로 고양시가 앞장서서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의사는 혹시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했는데 60세가 되신 분이 이제 61세가 되니까 퇴직을 해요. 지금 저희가 위탁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정기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또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반대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은 이게 단순 반복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근무 환경들이 대부분 재취업
그런 쪽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근무를 오래 하게 되면 사실상 직급도 올라가고 급여도 올라가고 이런 체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체계를 좀 갖도록 하고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준다든지 뭐가 마련이 된다면 이걸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직고용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이게 이제 거의 저희 그 산하기관처럼 이제 해석이 되고 급여 순위 모든 것들이 같이 연동이 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시점인가 누군가는 좀 정리를 해주고, 아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기준을 좀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저희가 논의를 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서로가 의견 일치를 본다면 저는 하려고 그러는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저는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또 하나는 고양시 조례상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 임금을 얘기를 하셨는데, 평균 임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어느 조직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조직은 없어지게 되는 아니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생활임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약을 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이제 그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체계상 아마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상여금을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이제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열 몇 분이 이제 그 기본급보다 그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폭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근데 상여금이라는 것은 또 그 조직이 그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 인센티브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범위 속에서 그걸 조정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생활임금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그 전에 그 계약 형태를 봤을 때는 위탁 용역이라는 형태로 계약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이라고 한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1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규직화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공식 명칭이 위탁 용역인데 용역이라고 제가 답변 드리진 않았는데. 아니, 국장님께서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탁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좀 창의적인 방식인 거고, 용역이면 용역이고 위탁이면 위탁인 거지, 위탁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참 그 개념이 참 너무 포괄적입니다. 위탁이라든지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상 재화와 용역으로만 우리가 이제 거래 관계에서 세법상에서는 재화와 용역으로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도 사실 위탁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용어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으로 위탁이다, 용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사실상 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용 형태를 띠고 있는 위탁이나 용역을 좀 더 조밀하게 규정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후에 다시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역업체가 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었고 법을 어겼다고 얘기했었고 오늘도 역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겠다고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지적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달 중에 약정 휴일을 그 근로자 그 노동자랑 계약을 체결하면, 왜냐하면 이제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을 대체 휴무로 볼 거냐, 약정 휴일을 정해놓은 걸 대체 휴무로 볼 거냐, 이제 요 부분의 갈림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휴일을 다 이제 대체 휴일로 봐라 이런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할 때 그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때 어떤 분은 이제 그 15일 날 쉬고 싶다 하면 15일 날이 이제 그분은 대체 그 휴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을 어겼다는 거거든요. 그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교섭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휴일을 대체해서 어떤 평일에 휴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섭을 통해서 정하지 않는 한은 개별적으로 해서 휴일로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에 법을 어겼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만약에 그게 저희는 노무사가 저희는 검토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제 검토가 됐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이번에 단체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알겠습니다.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무기계약 노동자가 그 노동자들이 퇴직금 정산 방식에 대해서 같은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퇴직금 정산 방식이 다른 부분은 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좀 부분은 설명 어차피 부탁드립니다. 그 단체 협상이 완료가 안 되면 그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체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근로 조건이나 퇴직금에 관한 조정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이 제시한 조건이 법에 어긋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고양시에 있는 노무사나 법무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2003년 계약 내용을 보시면 좀 앞으로 좀 한 장만 돌려보시겠어요? 2003년에 그 교섭을 하면서 이게 위법이라서 수정을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법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도 저기 보시면 퇴직금 누진제도를 전 조합원에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해서 교섭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저때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분들께 위임받은 권한으로 시를 감시 견제하는 의원에게 있어서 시정질문은 가장 강도 높은 요구를 담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시 집행부가 조례도 지키지 않고 법도 어기며 의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노동법 같은 경우 특히 판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해석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저희가 그 최근에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판례를 다시 비교 검토해서 그 마땅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